23번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그리고 2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따라서 4분의 120 30. 24번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고 이와 같다. PB를 구하라. 이 식에서 따라서 1 빼기 PA 값이 2PA 이므로 따라서 3PA가 1이고 PA는 3분의 1 이니까 독립이기 때문에 PA랑 PB의 곱이 4분의 1 따라서 PA 3분의 1 곱하기 PB가 4분의 1 그러므로 PB는 4분의 3이다. 25번 숫자 1부터 6까지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될 확률은, 그러면 양 끝에 놓일 그 두 장의 카드가 선택되어지는 경우의 수가 6수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합이 10보다 큰 경우가 11이 되는 이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우리가 찾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확률은 6번의 확률로 1에서 그 값을 뺀, 그리고 1 빼기 6수 2가 15분의 1 그래서 15분의 14이다. 26번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를 남에게 나온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이산 확률 변수 y를 이와 같이 정의하자. y의 평균을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y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y의 확률 분포 표를 만들면 y가 될 수 있는 값은 x가 0 또는 1일 때 x 그 자신의 값이니까 0 또는 1이 될 수 있고, 그리고 x가 2 이상의 값일 때는 2로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질 텐데, y가 0이 될 확률은 x가 0이 될 확률, 그러니까 4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개수가 0개 1 확률,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따라서 2분의 1이 되지고 16분의 1 그렇게 되고, y가 1이 될 확률은 x가 1이 될 확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1개 1 확률, 그럼 4C 1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의 세제곱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4, 그리고 나머지가 앞면에 나온 동전의 개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이겠지. 그런 경우이겠지. 그래서 그 확률은 6건의 확률로 16분의 11, 이런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y의 기대값 값은 16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2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6분의 26 따라서 8분의 13이다. 27번 정규분포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반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이 되니까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k 시그마 그리고 x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k 시그마, 여기에서 k의 값은 95%이고 95%에 대응하는 k의 값은 1.96. 그런데 이와 같이 되는데 그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빼준 값이 5분의 6에 의해서 a를 뺀 5분의 1a가 이 두 값의 차이, 루트 n분의 2k 시그마와 같고, 따라서 a의 값은 루트 n이 현재 49니까 7분의 2 곱하기 5 5 그리고 k가 1.96 에다가 시그마가 5, 이 값이 a이고, 지금 우리는 x바를 알고 싶은데 x바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2x바가 나오니까 a랑 5분의 6a를 더한 값이 2x바, 그 값은 따라서 5분의 11a이고 5분의 11 곱하기 2가 7분의 2, 5, 1.96 그리고 5, 이 값을 계산해주면 2x바가 나온다. 계산해주면 7분에 따라서 10이니까 19.6 곱하기 11 11 곱하기 19.6, 이게 7분의 19.6이 계산이 조금 더 되니까 11 곱하기 이 값이 2.14 56 2.8, 그 값이 2x바, 따라서 x바는 11 곱하기 1.4, 따라서 14 14 15.4 이다. 28번 결국 문제를 읽으면 이 주머니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냈을 때 그 카드가 1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면 A에서 B로 흰 공 한 개를 옮기겠다. 흰 공 하나를 옮기고, 그리고 2 또는 3 이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그때는 흰 공 한 개, 검공 한 개,
이렇게 옮기는 거고, 카드가 4가 나왔을 때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 이렇게 옮겨서 결국은 1개를 옮기고 2개를 옮기고 3개를 옮기는 건데, 그렇게 옮겼을 때 비어있는 상자에 그렇게 4번 옮겼을 때 상자에 있는 공의 개수가 8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고, 그럼 8개가 되는 공이 8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3개씩 2번 옮겨지고 그럼 6개가 채워졌고, 나머지 2개가 1개씩 채워지면 8개가 나오고,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3개씩 1번 채워지고 그 다음에 2개 2개 1개 이래도 8이 나오니까, 또는 이 3이 3개로 채워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 그냥 2만 쭉 4번 더해진 이런 경우가 8이 되는 전체 경우이니까,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조건 하에 그때 검은 공이 2 또는 3 그리고 4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그래서 2개 또는 3개가 옮겨졌을 때 검은 공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검은 공이 2개가 되었다는 얘기는 2개 또는 3개씩 옮겨진 경우가 총 2번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가 지금 이 경우밖에 없지. 3개씩 옮겨진 경우가 2번. 이때는 검은 공이 3개 들어가고 이때는 검은 공이 4개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전체 확률분에, 그러니까 3개 3개 1개 1개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4번 카드를 뽑았을 때 어느 2번에선가는 4가 나와야 되지. 4번 중에 어느 2번에서 4가 나왔을까? 그때 4가 실제로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에 2번 모두 제곱의 확률로, 그리고 나머지 2번 중에 나머지 2번은 1이 나와야 되겠지. 4분의 1의 제곱의 확률로 이렇게 되고, 또는 3개 2개 2개 1개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 카드를 꺼냈을 때 이 4번 중에 어느 한 번은 4가 나와야지. 4C 1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번 중에 어느 2번은 2 또는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3C2 4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1이 나와야지. 4분의 1 또는 더하기, 이게 지금 분모를 쓰고 있는 중이야. 전부 다 2개씩 옮겨지는 경우는 4번을 뽑았을 때 그 4번 모두 2 또는 3이 나오는 경우고, 따라서 4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이런 경우 밖에 없으니까 그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인 경우가, 그러니까 이 값이 그대로 분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분자 분모에 16을 곱해서 살짝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은 이 값이 6이니까, 그리고 6이고 그냥, 그리고 4, 3, 12 곱하기 4, 48, 그리고 16 분의 6, 이 값이고, 적당히 이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로 나눠서 3 더하기 24 더하기 8, 32, 35분의 3. 따라서 35분의 3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29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C하고 D는 대소관계가 분명하고, 그런데 A와 B 사이의 대소가 명확치가 않으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A와 B 때문에 우린 경우를 살짝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A와 B가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 A와 B가 다른 값이라면 이렇게 경우를 나누자고. A와 B가 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A, B와 C와 D를 이 6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골라주면 되니까, 같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3개를 선택해주면, 그러면 저절로 순서에 의해서 그 값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결정하는 전체 방법의 수는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잡을 거고, A와 B가 만약에 다른 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중에 작은 값이 있겠지. 그 작은 값이 A인가 B인가, 그 각각의 두 가지 경우마다 그 작은 값이 1이라고 한다면, 그럼 1, 작은 값 A가 1이다 이제 이런 경우, 또는 B가 1이다 이런 경우, 그래서 그 작은 값이 1인 경우에 나머지 값과 C와 D는 전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어떤 3개의 수이겠지. 그래서 그 나머지 제일 작은 값 A, 가령 A라고 한다면 A를 1 주고 나머지 B, C, D를 결정하는 방법이 2부터 6까지 OH3. 제일 작은 값이 B라고 한다면 B의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OH3이 더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2 곱하기 OH3 이렇게 되고, 또는 제일 작은 값이 2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느 값이 역시 제일 작은가, 이 두 가지 각각의 경우마다, 그리고 나머지
값과 C하고 D를 결정하는 방법이 4H3, 3, 4, 5, 6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 작은 값이 그래서 5라고 한다면 그럼 그 나머지 값은 6에서만 결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1H3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살짝 좀 보게 되면 5H3이 7C3이지, 4H3이 6C3, 그리고 5C3, 4C3, 3C3까지. 직접 계산을 하자고. 7C3이 7, 6, 5, 3, 2, 1이 하니까 35. 6C3이 6, 5, 4, 3, 2, 2 하면 20. 5C3은 10, 4, 1. 따라서 A와 B가 서로 다른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15, 35, 70, 140. 140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6H3 A와 B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8C3이니까 8, 7, 6, 3, 2, 1 56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40과 56을 더한 196가지가 있다. 30번 양수 T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T인. 그런데 그 X가 O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O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이 조건은 결국은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준 거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T에 대하여 이 확률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당연히 표준화 시켜야 되겠고, 시그마가 T이니까, 그리고 M이 1이고, 따라서 이 값을 표준화하게 되면 시그마분의 x-m 해서 t제곱 빼기 t 이렇게 되겠네. 1 지워지고, 역시 시그마분의 x-m 해서 t제곱 더하기 t. 우리가 찾는 확률은 이 확률과 같고, 결국은 t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t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을 그 확률인데,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2인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구간의 길이가 2인 범위에서의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살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구간의 길이가 같을 때는 그 구간이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경우가 최대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t가 이때는 0이어야 되니까, 0이 되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니까. 그런데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이지만 실제로 될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확률은 점점 작아지겠지. 그렇게 작아져서 이동할 때마다 작아지니까 t의 값이 클수록 확률은 작아지고, 따라서 t가 제일 작을 때 확률이 가장 큰 상태일 거라고. 그래서 이 값은 최대 t가 5분의 1일 때 그 확률이 5분의 1이 0.2니까 1.2 그리고 마이너스 0.8, 이게 t가 5분의 1일 때의 확률인데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값보다 계속 작아질 테니까 최대값은 따라서 이 값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값은 물론 0과 0.8 사이에 있을 확률 0.288과 0과 1.2 사이에 있을 확률 0.385를 더한 값이니까 더해주면 0.6 그리고 73 이렇게 나오게 돼. 0.6 그리고 73. 따라서 그 값에 1000을 곱해서 우리가 찾는 값은 그럼도 673이다. 23번 x를 0으로 보낼 때 로그 1 더하기 5x는 5x로 나눠주면 1로 수렴하니까, 그리고 로그 1 더하기 3x 역시 3x로 나눠준 값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식을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곱해서 1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고 5분의 3이고 전체 따라서 5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24번 dx dy가 t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t제곱 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고, 이 식의 t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게 되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2분의 3 분의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이다. 25번 gx와 fx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따라서 g의 fx가 x이고, 따라서 g'의 fx가 양변을 미분하면 나오는 거지. g'의 fx, f'x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g 프라임 fx 분의 1의 값이 f 프라임 x와 같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식은 1부터 a까지 fx 분의 f 프라임 x dx 이 정적분 값과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로그의 fx가 그 부정적분이니까 1a 결국은 로그의 fa의 절대값 빼기 로그의 f1의 절대값. 그런데 f1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로그 8이 되겠지. 따라서 로그 fa의 절대값 빼기 로그 8, 그러니까 3로그 2가 되는데 그 값이 이 값과 같다. 그러니까 2 로그 a 더하기 로그의 a 더하기 1 빼기 로그 2와 같다. 그러니까 f2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은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a에다 2를 대입해주면 f2가 나오겠지. 따라서 로그 f2의 절대값 빼기 3 로그 2는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로그 2인 이런 식이 되고, 그러므로 f2의 절대값은 그 로그 값이 넘겨서 4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로그 16 곱하기 3이 되니까 로그 이 값이, 따라서 f2의 절대값은 로그 48이네 이고, 여기서 이 식이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1부터 a까지 구간에서 이 식이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 따라서 fx가 0이 아니지. 결국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 아니고, 그런데 f1이 8이니까, 그리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고, 따라서 fx는 0을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양의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따라서 f2는 그런데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f2는 절대값이 48이고 양수니까 48이다. 4번이다. 26번 이 입체도형,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 되는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기 때문에 그 부피 v는 하고 식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넓이가 y의 값이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y의 제곱, 그러니까 이 값의 제곱, 결국 1 빼기 2x 코사인 x 이 값이 넓이가 되고, 그것을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하게 되면 부피가 나올 테니까 이 값을 계산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부분 적분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부분 적분 들어가지. 1 빼기 2x 에다가 사인 x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빼기 인테그랄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2 사인 x 4분의 5파이 대입해주게 되면 1 빼기 2분의 5파이 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빼기 4분의 3파이를 대입하니까 1 빼기 2분의 3파이 에다가 2분의 루트 2 빼기 이것의 부정적분이 2 코사인 x니까 2 코사인 x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5 루트 2 파이,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3 루트 2 파이 마이너스에 코사인 4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역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지워지고, 따라서 4분의 8 루트 2, 그러니까 2 루트 2 파이, 그리고 빼기 루트 2. 3번이다. 27번 실수 t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그 직선은 이 곡선의 접선이기 때문에 접점의 x좌표를 s라고 하면, 그러면 원점과 그 접점, 그러니까 s 그리고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이 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s분의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이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그러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s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과 같다.
S에 대해서는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S에 대해서는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마이너스 S 2의 마이너스 S제곱. 조금 더 정리해주면, 따라서 1 더하기 S의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0이다. 이 식이 성립하는 S가 그 T에 대해서 원점에서 그 곡선에 그은 접선의 접점의 X좌표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더 이상 S를 구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나가면 그때의 그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 근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값이니까 이가, 그러니까 따라서 FT는 이때 이 값이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이 되고, 특별히 FA가 이 값이 되는 A에 대하여 F'A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F'T의 값을 구해야, 그리고 T 자리에 그래서 A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F'T를 우리가 먼저 구할 거지. F'T를 구한다는 얘기는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우리는 S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럼 2의 마이너스 S제곱 그리고 dt, ds를 곱해주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은 S하고 T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식에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럼 첫 번째 항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먼저 S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러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사실은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S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t, ds를 곱해주면 될 테고, 이게 첫 번째 항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두 번째 항을 미분하면 2의 T제곱이 되는데 그 값이 0이지. 0을 미분하니까. 따라서 이 식에서 1 지워지고 마이너스 S 2의 마이너스 S제곱 곱하기 dt, ds 이 값이 에다가 2의 T제곱을 더한 값이 0이야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네. 따라서 S 2의 마이너스 S제곱 dt, ds 이 값은 넘겨서 2의 T제곱이고, 그래서 우리가 F'T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F'T가 여기 이렇게 있네. 그 값은 S로 나눠서 S분의 1, 2의 T제곱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쓸 수가 있고, 특별히 그런데 T가 A일 때, T가 A라고 한다면 그때의 S의 값은 FA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이 되는데, 특별히 FA가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하니까, 따라서 2의 마이너스 S제곱이 2의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그 A에 대응하는 S의 값은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그렇게 S의 값을 구할 거고, 그 구해진 S의 값을 이 식에 집어넣어주면 F'A의 값이 나오겠지. 따라서 F'A는 이 식에서 T자리에 A를 집어넣을 거고, S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2의 A제곱. 그런데 2의 A제곱이 이 식, 여기에서 T가 A일 때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2의 A제곱을 구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T자리에 A를 대입하고 S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2의 A제곱이 0이다 라는 식이 되어서, 따라서 2의 A제곱은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 이와 같이 값이 나오고, 따라서 F'A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의 A제곱 이가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 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2 루트 2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다. 28번 실수전 제2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특별히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식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이 되는데, 근데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fx는 t다. 그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항상 2개이고, 그리고 두 실근 중 작은 값을 큰 값을 gta, gt라고 나왔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일단은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구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봐두고, 그리고 연속이다 라는 말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하고 구체적인 식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일단 그래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겼는가. 저것을 0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우리가 f'x를 구해보면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2의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곱하기
뒷부분을 미분해주게 되면 8x가 곱해지네. 8x 2의 4x 제곱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4 2의 4x 제곱 제곱 마이너스 32 x 제곱 2의 마이너스 2의 4x 제곱 제곱 이렇게 되네. 이 값이 음수고 이 값도 음수라 따라서 항상 0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저 fx는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fx는 감소함수이고 특별히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2의 4 x제곱 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이 값도 무한대로 가서 fx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리고 감소하면서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fx는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렇게 감소하면서 0까지 감소한다. 0은 포함되지 않지만 연속이니까 0은 결국 포함되겠지. 그래서 원점까지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런 함수인데 근데 그 0보다 큰 t에 대해서 t를 이렇게 구했을 때 항상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니까 그 중에 작은 값은 왼쪽은 이거니까 이 gt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고 gt는 나보다 작거나 같고 작고 양수 t에 대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이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h가 또 하나 있나 보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히는 상황인 것 같아. 여기 ht 이렇게. 근데 이 ht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식에서 일단 gt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살짝 좀 그것을 이용한다면 gt는 2분의 k 빼기 ht인데 이 값이 0보다 작다 라는 것에서 k 빼기 ht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따라서 ht는 k보다 큰 범위 안에 있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ht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함수를 잡아야 되니까 f의 ht 이 ht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fht 이게 지금 fx이고 그 점에서 이 함수값이 t가 된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f의 ht는 t이고 t는 사실은 그런데 gt에서의 함수값이지. gt에서의 함수값은 그런데 gt가 얼마나 작으니까 이 식에다가 gt를 집어넣어준 마이너스 4gt에다가 2의 4gt의 제곱 이것을 곱한 게 이 식이 바로 fht인데 여기서 우리가 fht를 좀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한번 밀고 가보자고. 그런데 우리는 ht에 대한 x를 ht라고 놨기 때문에 gt가 아니고 이 식을 ht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고 그 방법을 이미 우리가 써놨네. 이 식으로부터. 그런데 gt는 2분의 k100의 ht니까 이 gt 자리에 2분의 k100의 ht를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해주면 바꿔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gt가 2분의 k100의 ht가 되고 우리 2의 4 곱하기 gt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의 제곱 4분의 k 빼기 ht의 제곱 이런 식이 나와서 살짝 정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k 빼기 ht 에다가 사약분되고 2의 k 빼기 ht의 제곱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fht지. 그러니까 ht는 k보다 큰 어떤 값인데 그러니까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k보다 큰 각각의 ht 그 각각의 x값에 대해서 fht가 이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통 익숙한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ht를 우리가 살짝 이제 x라 놓으면 x는 k보다 큰 값이고 k보다 큰 x에 대해서 그 fx는 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이 식 마이너스 2 곱하기 k 빼기 x 그러면 2 곱하기 x 빼기 k라고 써주고 그리고 2의 k 빼기 x의 제곱 그러니까 x 빼기 k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래서 fx가 k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은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네. 여기에다가 x 자리에 k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x를 k로 보내면 연속함수니까 극한값 다 있고 x를 k로 보내게 되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이 그래서 전체 0으로 가서 극한값이 0이니까 함수값도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k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점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니까 쭉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지. 그렇게 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렇게 감소하고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함수 fx가 그려지고 있고 그러면 0과 k 사이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뭐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그 위쪽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지. 그 어떤 t에 대해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니까. 그런데 모든 양의 양수 t에 대하여 그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뜻에 맞는 함수가 되기 위해선 더구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그냥 0으로 채워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제는 완전히 구한 거네. 따라서 fx는 애초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4 x 2의 4x 제곱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0이 될 수밖에 없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리고 x가 k보다 클 때에는 이 함수야 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거고, 2 곱하기 x 빼기 k 2의 x 빼기 k의 제곱 이 함수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낸 거고, 그렇게 함수를 잡았는데, 그런데 특별히 0부터 7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근데 0부터 7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7은 k보다 크겠지. 만약에 k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적분값은 0이 나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 0부터 7까지 이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왔다라는 것으로부터 일단 7은 k보다 큰 값이고, 그리고 따라서 그 적분값은 0부터 7까지의 적분값은 0부터 k까지의 적분값, 그럼 0이겠지? 0을 적분한 거 과 k부터 7까지의 정적분 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근데 k부터 7까지는 이걸 적분하는 거니까 2 x 빼기 k 2의 x 빼기 k의 제곱 이것을 적분하면, 그럼 이 값이 바로 0부터 7까지 fx의 정적분 값이 될 텐데, 그런데 그 값은 이 값이 0이니까, 그리고 이것의 부정적분이, 이건 그냥 2의 x 빼기 k의 제곱을 미분한 것이 바로 이 식이니까 바로 2의 x 빼기 k의 제곱이 바로 그 부정적분이 되고, 거기에 7을 대입하고 k를 대입해서 뺀 값이 바로 이 정적분 값이 되겠지. 결국 0은 됐고, 7을 대입해주면 2의 7 빼기 k의 제곱 빼기 2의 0제곱인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그 값이 2의 4제곱 빼기 1과 같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7 빼기 k의 제곱이 4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7 빼기 k는 2이거나 마이너스인데 7은 k보다 큰 값이어야 하니까, 따라서 7 빼기 k는 2이지 2. 그러니까 k는 5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젠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함수 fx가, 특별히 5보다 큰 범위에서 fx를 완전히 다 잡았네. 2 곱하기 x 빼기 5 그리고 2의 x 빼기 5의 제곱, 이것이 바로 5보다 큰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한 함수값이 되고, 따라서 f8분의 f9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8을 대입하고 9를 대입해서 그 함수값의 b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쪽에다 계속 밀고 가면, 따라서 f8은 8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3 그리고 2의 8을 대입해주게 되면 9제곱 이렇게 되겠네. 9를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2 곱하기 4가 되고 2의 그러면 16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3분의 4 곱하기 2의 7제곱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 2번 이다. 29번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N과 BN이 있는데, 그 등비수열 AN과 BN의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그러면 일단 S하고 T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 S하고 T라고 하고, 그 등비수열을 AN, BN, 첫째 항을 A1, 공비를 R, 그리고 첫째 항을 B1, 공비를 S 뭐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공비에 해당하는 R과 S의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이 4개의 값은 전부 0이 아니고,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준 거지. 그랬을 때 특별히 이 등식,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식은 AN 곱하기 Bn은 첫째 항이 A1, B1이고 공비가 RS인 등비수열의 이니까 그 수열의 급수의 합은 따라서 이 값으로 수렴하겠지. 1 빼기 공비가 RS, 첫째 항이 A1, B1. 이게 왼쪽에 있는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항은 물론 1 빼기 R 분의 A1이고, 두 번째 항은 1 빼기 S 분의 B1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0이 있는 값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A를 나눌 수 있겠지. A1, B1 모두. 따라서 분모가 같다가 되고, 그러므로 1 빼기 RS 이 값은 1 빼기 R과 1 빼기 S의 곱과 같으니까 1 빼기 R 빼기 S 더하기 RS. 그래서 1 지워버리고,
그리고 적당히 RS하고 R 더하기 S를 넘겨주면 ERS는 R 더하기 S다 라는 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 라는 조건을 첫 번째에서 우리한테 준 거고, 두 번째도 역시 우리가 살짝 써보면 이 수열 AN의 공비를 R이라고 놨는데 절대값을 쓰고 있으니까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써줘야 되고, AE는 공비가 R제곱이니까 공비는 R제곱은 어차피 양수겠네. R은 0이 아니니까. 그리고 첫째 항은 A2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A2의 절대값, 이 값은 따라서 왼쪽 값은 3 곱하기가 있으니까 3 곱하기 한 다음에 이 값이 공비가 R제곱 1 빼기 R제곱, 첫째 항이 A2의 절대값, 그러니까 A1R의 절대값, 이 값이 될 테니까 왼쪽은 이 값이고, 오른쪽도 조심스럽게 한번 써본다면 7 곱하기, 이것은 공비가 R 세제곱의 절대값이겠지. 다 양수로 바뀌고 있으니까 공비가 R 세제곱의 절대값이고 첫째 항이 A3의 절대값, 그러니까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1 빼기 R 세제곱의 절대값, 그러니까 R의 절대값의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첫째 항이 A3의 절대값, 그러니까 A1R 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에서, 그런데 A1은 어차피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A1의 절대값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나눌 수가 있고, 그럼 R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할 수 있겠다. 조금 정리해주면, 여기 R의 절대값이 있고 여긴 R의 절대값의 제곱이 있는 것과 같으니까 나눠주면, 그래서 최대한 식을 좀 간결하게 가져가자고, 1 빼기 R제곱분의 3이 따라서 1 빼기 R의 절대값의 세제곱분의 7R의 절대값과 같다.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R이 0보다 크다면 작다면 그 두 가지로 나눠서 R을 좀 추적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 R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값 기호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주어진 식은 1 빼기 R의 제곱분의 3이 1 빼기 R의 세제곱분의 7R과 같다, 이런 식이 되고, 분자구문에 1 빼기 R을 곱해서 그러면은 이거 1 빼기 R을 약분시켜버리면은 결국은 1 더하기 R 넘기고 한꺼번에 넘겨서 정리해보자고. 그럼 3 곱하기 따라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겠네. 7R 곱하기 1 더하기 R,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고, 따라서 7R 제곱 더하기 7R 다 써보면 3 더하기 3R 더하기 3R 제곱, 7R 더하기 7R 제곱, 따라서 4R 제곱 더하기 4R 빼기 3이 0.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지? 2, 2, 1, 3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네. 따라서 R의 값은 양수니까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R이 2분의 1이니까 뭔가 잘 구해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S도 구해주면, R이 2분의 1일 때 하고 집어넣는 순간 문제가 바로 생기네. R이 2분의 1이니까 2R이 1이니까 그러면 식이 S는 R이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S다라는 식이 되어서 결국은 0은 2분의 1이다 라는 모순된 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R이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데 R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 바로 모순이 나오니까 따라서 R은 2분의 1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0보다 큰 범위 안에 있는 R에 대해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R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R은 없고, 그럼 R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가 하고, 이 경우도 우리가 마저 좀 조심스럽게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R이 0보다 작으면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에서 R의 절대값을 마이너스 R로 바꿔서 식을 한번 다시 써본다면 1 빼기 R제곱분의 3, 이 값이 그럼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R 세제곱이고 플러스로 바뀌겠네. 1 플러스 R 세제곱분의 역시 마이너스 7R 이렇게 되고,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면 3 더하기 3R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7R 플러스 7R 세제곱과 같다. 따라서 4R 세제곱 그리고 빼기 7R 빼기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당장 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써보자. 4,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 3, 0. 따라서 이 3차식은 R 더하기 1과 4R 제곱 빼기 4R 빼기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R은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R은 음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지. 수렴한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에서 그 우리가 찾는 값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마저 한번 인수분해 해본다면, 이게 2와 2와 그리고 1과 3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 여기에서 2분의 3은 아니고,
따라서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분의 3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아래값이 나오고, 그 아래값이 나왔으면 다시 또 집어넣어 봐야지. S의 값도 좀 조심스럽게. 따라서 ERS는 ER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S, 따라서 ES가 2분의 1이니까 S는 4분의 1이야 라고 그렇게 S의 값이 잘 결정이 되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공비를 두 개를 구했네. R은 2분의 1이고 S는 따라서 4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공비를 성공적으로 구했고, 그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값이 결정이 되니까 문제가 남았겠지. 써보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S, 그러니까 4분의 1인 등비설이기 때문에 4분의 1 이제 바로 써볼까. 4분의 1이 n 빼기 1 제곱 이렇게 되고, B의 2n 빼기 1은 역시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2n 빼기 1번째 항이니까 4분의 1에 2n 빼기 2제곱 이렇게 써줘야겠지. 더하기 이건 역시 첫째 항이 B1 그리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3n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이 합을 S라고 하자. S를 구하라 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 B1도 약분되고, 그리고 각각의 4분의 1에 n 빼기 1제곱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은 4분의 1에 n 빼기 1제곱이 나오고, 두 번째 항도 역시 약분하게 되면은 4분의 1에 3n에서 n 빼기 1을 빼는 거니까 2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각각의 급수의 합을 구해서 더해주면 전체 급수의 합이 나올 테니까, 첫 번째는 1 빼기 r분의 첫째 항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나오고, 더하기 1 빼기 이건 공비가 16분의 1이지. 1 빼기 r분의 첫째 항에 n자리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의 세제곱 64분의 1 이렇게. 따라서 4분의 3분의 1 더하기 16분의 15분의 64분의 1 3분의 4 더하기 약분하고 4가 돼서 60분의 1 60분의 1 이렇게 되네. 따라서 60분의 이게 첫 번째 항에 20을 곱한 거니까 81 이게 더 약분이 되지. 지금 3으로 약분돼서 20분의 27이야까지 갈 수가 있고, 그 값이 S이다. 따라서 S는 20분의 27이고 그 값에 120을 곱해주면 120S의 값은 120을 곱하면 결국은 27 곱하기 6 622 67에 42 16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30번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와 같다. 그러면은 일단 f'x가 sin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의식해서 절대값을 없애주겠다라고 한다면 sin x가 양수인 곳이 0부터 파이까지 그 부분에서는 sin x, cos x 이렇게 되겠네.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을 때 0과 파이 사이, 그리고 2파이부터 3파이까지 이런 범위, 뭐 4파이부터 5파이까지 그런 범위에서는 f'x가 sin x, cos x가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인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sin x로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네.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3파이부터 4파이까지 그렇게 f'x가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함수 fx에 대해서 양수 중에서 그 fx 위에 있는 점에서 그 a의 afa 그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할 때 이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양수 a를 다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데 극대 극소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도함수가 0이 돼야 되고 미분해 주게 되면 이게 fx 빼기 gx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0이 되는 그런 점, 그러니까 a에서 접하니까 당연히 a에서 0이 돼. 그런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a 그 접하는 그 직선 왼쪽 오른쪽에서 이 fx의 그래프하고 접선 그 gx의 그래프가 대소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점들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왼쪽 오른쪽에서 f하고 g의 대소가 바뀌어서 이 값의 부호가 바뀌는가, 그래서 극점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fx를 좀 알아야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fx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f 프라임 x가 이러면은 fx는 하고 fx를 우리가 잡아주면 이 각각의 범위에서는 이것을 접근한 거지. 근데 이게 2분의 1 사인 2x니까 저 2분의 1 사인 2x를 접근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이렇게 되나?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그 각각의 범위 안에 쭉 만들어지는 거고, 연속이 있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 만나는 점들은 다 연속으로 잘 적당히 그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범위에서는 도함수가 이것은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이기 때문에 접근하게 되면은 4분의 1 코사인 2x 더하기 c 이런 꼴이지. 이 c 각각이 뭐 다 다를 테고, 파이 2파이 이런 범위, 3파이 4파이 이런 범위, 그런 범위에서는 이런 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는 이 c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꼴만 본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가 지금 주기가 파이라서 이 안에서 그래프 하나가 다 온전하게 다 그려지는데 1에서 시작해서 1까지 가는다는 함수라면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게 파이. c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더하기 c 해가지고 이 형태의 그래프가 적당히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의 그래프가 0과 파이 사이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건 역시 파이를 대입하면 2파이가 되고 2파이 대입하면 4파이니까, 그러니까 코사인의 그래프가 그냥 하나가 온전하게 다 그려지는 상황이야. 4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저 범위 이 함수는 여기 파이가 있고 2파이가 있다면, 만약에 c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이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각각의 구간에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이 각각의 구간에서 그 다음 하면서 이 그 두 개의 그래프가 교대로 미분 가능하게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을 양수 범위에서 한번 따져본다면, 첫 번째 이 기준점이 c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x축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정 못 짓고 y축에 있는 그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지금 파이인 거지. 0이고. 그렇게 첫 번째 구간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지금 2파이. 다시 또 이 2파이부터 3파이까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가 또 반복이 되는 거지. 미분 가능하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럼 이 그래프가 반복이 되겠네.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의. 이게 지금 3파이. 하나만 더 그려본다면 다시 또 네 번째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게 4파이. 이렇게 그림이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함수가 fx인데, 그런데 이 곡선 위의 어떤 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 그 접선이 가령 뭐 이런 점이라고 한다면, 접선이 이렇게 걷다라고 한다면 왼쪽 오른쪽이 g가 f보다 크니까 이 점에서는 이 hx가 부호가 안 바뀌어서 이 함수의 이 값의 부호가 안 바뀌어서 극점을 안 갖는 거지. 그러니까 극점을 가지려면 그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살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눈에 당장 띄는 게 이제 이런 점들이네.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왼쪽은 f가 크고 오른쪽은 g가 커서, 그래서 이 함수는 극점을 갖는 상황이 되는. 그렇게 이제 살짝 하다가 이쪽에도 이 점도 마찬가지지. 역시. 그리고 이 점도 역시 마찬가지. 셋. 왼쪽 오른쪽이 지금 위아래가 바뀌어. 여기도 있네. 넷. 그리고 여기도 있네. 다섯. 그리고 여기 있지. 여섯. 이런 점들이. 이런 점들이 다 저 hx가 그 값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다 a가 될 수 있겠다. 0보다 큰 범위에서 따지는 거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 an을 차례대로 작은 값부터 나열해서 수열 an을 만들 때 그 a의 값을, 그때 a6 빼기 a2, 그러니까 a6,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1이고 여기 지금 a2, 그리고 a3이 2점,
A4, A5, A6이지. 따라서 당장 A6은 2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고 A6 그리고 A2가 2점의 X좌표.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파이의 구간을 4등분해 가지고 한 칸 한 칸씩 가서 지금 이 그래프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그래프하고 네 번째 그래프가 만나는 고점이 바로 A2니까 그러니까 파이를 4등분해서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값이네. 따라서 A2는 4분의 3파이다. 그러므로 A6 빼기 A2 이 값은 따라서 A6 빼기 A2는 2파이에서 4분의 3파이를 빼주면 4분의 5파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값은 파이분의 100 곱하기 4분의 5파이 지워지고 25 이렇게 되고 따라서 25 곱하기 5인 125이다 라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네. 2분의 A 더하기 9가 4이므로 따라서 A 더하기 9가 8이고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6 더하기 B의 값이 7이니까 따라서 6 더하기 B가 14이고 그러므로 B는 8 이렇게 되나? 6 더하기 B가 14 B는 8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7이다. 24번 이 타원 위의 점 루트 3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가 타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고 따라서 A제곱분의 3 더하기 6분의 4의 값이 1 A제곱분의 3의 값은 따라서 3분의 1 그러니까 A제곱은 9 인데 A가 양수니까 따라서 A는 3이다 라고 A의 값을 구했고 문제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주면 되지. 따라서 이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이 9니까 9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인데 그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따라서 9분의 루트 3X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2Y는 1이다 이 식이 되고 이 식을 살짝 정리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따라서 3분의 루트 3의 x 빼기 y는 3 즉 y는 하고 썼을 때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 나오네. 3번이다. 25번 a와 b의 크기가 각각 이와 같고 2a 빼기 b의 크기가 루트 17이다. 따라서 저 조건으로부터 2a 빼기 b의 크기의 제곱이 이것은 4 곱하기 a의 크기의 제곱 빼기 4a와 b의 내적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 이 되는데 그 값이 17이다 라는 것에서 일단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A의 크기가 루트 11이니까 따라서 4 곱하기 11 44 빼기 4A와 B의 내적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이 9겠네. 이게 나오고 그러므로 4A와 B의 내적이 얼마인지가 나오네. 44 더하기 9 빼기 17 44 더하기 9 빼기 17 그러니까 결국은 53 빼기 17 따라서 36? 그러니까 결국 A와 B의 내적은 9이다 라고 하는 것이 끌려 나오고 그때 A 빼기 B 저 차벡터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을 역시 할 거고 이것은 A의 크기의 제곱 빼기 2A와 B의 내적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근데 A의 크기의 제곱이 11 이 값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더하기 9가 되어서 11 빼기 9 해가지고 2 따라서 A와 B의 차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이다 라고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겠네. 26번 좌표 공간에 평면 알파가 있고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점 A와 B 그리고 AB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 B'이라고 할 때 AB의 길이와 A', B'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그 AB하고 정사형의 길이가 같으니까 AB는 평면 알파하고 평행한 거지. 그래서 그림을 살짝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여기 지금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같은 높이의 A와 B가 있는 거지. 그래서 A, B가 평면 알파와 평행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만들어지는 그 A', B' 그 길이가 A, B의 길이와 같은 6이 된다. 6이다. 직각이고 평면 전체가 수직이고 이것이 평면이 알파고 그런 상황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M 중점에 있고 그리고
알파 위로의 정사형, m의 정사형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의 중점이 될 테니까 그 점을 m 프라임이라고 하자라고 역시 m 프라임 잡았고 그때 p m 프라임과 a 프라임, b 프라임이 서로 수직이고 p m 프라임의 길이가 6인 알파 위의 점 p를 잡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 위에 있는 점인데 점 p는 p m 프라임과 a, b가 수직이고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이 방향으로 직각이 되는 그 방향에 어딘가에 p가 있는데 길이가 m 프라임하고 p 사이의 거리가 6이다. 이 길이가 6이 되는 그 위치에 p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점을 p를 잡자. 그때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p 그러니까 이 삼각형 그 삼각형과 a, b, p a랑 b랑 p를 연결한 그 삼각형 이렇게 두 A 프라임, B 프라임, P랑 A, B, P랑 이 두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때 이 A 프라임, B 프라임, P 이 삼각형의 A, B, P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가 2분의 9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당장 우리가 정사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A 프라임, B 프라임, P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6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18 이렇게 되겠네. 그 삼각형의 넓이가 18이고 거기다가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 그 세타라고 한다면 따라서 18 코사인 세타가 이 정사형의 넓이가 될 텐데 그 넓이가 2분의 9다라는 이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따라서 코사인 값은 4분의 1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두 평면, 이 두 삼각형을 포함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잡았고 그때 PM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PM의 길이 그런데 이 m의 정사형이 m'이기 때문에 p는 가만히 있고 따라서 이 pm과 pm' 이 두 성분이 바로 정사형의 관계가 있겠네. 그러니까 pm의 정사형이 그런데 pm'i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겠지. 여기 직각이고 이 p를 지나고 AB하고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긋는다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 AB하고 평행한 직선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AB 이 선분하고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 평면이 P를 지나기 때문에 AB, P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평면이 바로 AB와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되고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은 ABP라는 평면 위의 직선이 되는데 동시에 이 직선은 A 프라임, B 프라임, P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두 평면의 교선이 되는 상황이지. 그런데 지금 P하고 M 프라임 사이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런데 A 프라임, B 프라임과 이 직선이 수직이라 그 평행이라서 따라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쪽이 직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수직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직각이지. 그러니까 이등변 그러니까 직각인 이유가 이게 평면 전체와 수직. 그러니까 그 PM 프라임이 이 사각형을 이루는 이 평면 전체와 수직. 그리고 M 프라임에서 M으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직각. 그러니까 삼수선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평행하기 때문에 이쪽도 직각이 되고. 그래서 이 직선은 그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인 직선이고 따라서 이 두 직선은 이게 교선이니까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기 때문에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인 세타가 되는 상황이고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따라서 MP 곱하기 코사인 같은 각 세타가 m'P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MP가 m'P가 6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MP의 길이는 24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27번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8X다 라고 하는 포물선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러면 P가 2니까 F는 2와 0이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게 포물선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Y제곱은 8X다 라고 하는 포물선이 그럼 준선은 거기 있고 근데 이 포물선이 한 점 A에서 이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적당히 한 점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준선에 내린 이 그 수선의 발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점을 B라고 하고 그리고 직선 BF 그러니까 B랑 F를 지나는 이 직선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그때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 두 점을 각각 C와 D라고 하자. 그러니까 CF가 DF보다 더 가깝다라고 하니까 이 점이 C, 그리고 이 점이 D가 되는 거지. 그렇게 CD를 잡았을 때 BC랑 CD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많이 좀 왜곡이 되어서 좀 잘 이 점 A의 위치를 잘못 잡았나가. 어쨌든 BC 이 길이하고 CD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니까 같은 걸로 보자고. 길이가 같다. 그럴 때 삼각형 ABD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가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준선을 얘기하고 있고 포물선이기 때문에 정의를 우리가 적당히 쓰기 위해서 초점에서 그 C하고 D가 지금 문제가 되는 점들이니까 그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를 적당히 뭐 A, B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A와 B라고 놓게 되면 그럼 이 길이하고 CD랑 B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그림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A 더하기 B가 되고, 그리고 CF 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표시할 거잖아. 이 길이가 B니까 따라서 준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도 이제 B가 되고, 뭐 이 정도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그러면은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니까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인데 그 B가 A의 2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B가 A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이는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이 B가 2A니까 3A가 되네.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구나 라고 잡히고,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생각하면 이 길이가 잡히잖아. 그러니까 1이고 3이니까 2루트 2A 이렇게 잡혀서, 그래서 이 직선에 일종의 뭐 기울기도 구해지고 이제 막 구해지는 것 같아. 어쨌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그런데 4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3A 더하기 A,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보면 밑변의 길이가 4고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4A가 되어서 그 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 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생각을 하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3분의 1이 나오는데 동시에 이쪽에서 보면 4A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A의 값이 잡히는 상황이야. 따라서 A가 3이다 라고 A의 값이 잡히고, 그러면 B는 2A니까 B는 6이다 라고 잡히겠고, B가 6이다 라고 잡히게 되면은 그러면 점 B에 하고 지금 이 삼각형을 우리가 봐서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결국 2루트 2니까 4 곱하기 2루트 2인 점 B의 Y좌표도 동시에 지금 막 잡히고 있어. 점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2루트 2, 그러니까 4 곱하기 2루트 2인 8루트 2가 되어서 점 B의 좌표가 잡히고, 점 B의 좌표가 잡히면은 점 A의 좌표도 Y좌표가 같으니까 점 A의 Y좌표가 8루트 2다 라고 잡히고, 점 A의 Y좌표가 잡히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Y제곱, 그러니까 이 값의 제곱인 128, 그 값이 8x와 같다라는 등식에서 x 점 A의 x좌표가 잡히네. 8로 나눠주면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16과 8루트 2야 라고 잡히는 그런 상황이고, 밑변의 길이가 지금 B가 6이니까 6이네. 이 길이가 6이고, 그럼 같은 각에 대해서 이 높이가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곱해주면 되는데 탄젠트가 2루트 2니까 따라서 이 높이는 6 곱하기 2루트 2인 12루트 2 그렇게 잡히네. 이 높이가.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 A, B, D의 넓이를 구해낼 거가 같지.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이 길이, 점 A의 x좌표에서 점 B의 x좌표를 뺀 것, 1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밑변의 길이가 18 이렇게 되고, 높이가 이 길이 12루트 2라고 잡혀서 따라서 넓이는 108루트 2다 라고 그 값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다. 28번에서는 AB의 길이가 여기 지금 두 평면이 있는데 AB의 길이가 18인데 그것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평면 알파 위에 그렸고, 평면 베타에는 AB를 장축으로 하는 타원을 이렇게 그린 거지. 그리고 그 두 초점을 FF'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평면 베타 위에 있는 타원은 그림이 여기 지금 A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고 중점이 있고 여기 F랑 F 프라임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점을 F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지금 타원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원위에는 어떤 점에서 그 평면 베타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H를 잡았더니 그 H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 F'까지의 거리가 F까지의 거리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이 선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H가 떨어지고 있고 F'에 더 가까운, 그리고 그리고 또 FH랑 FQ, 그러니까 직선 HF와 타원 C2가 만나는 점 중 H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할 때, 그러니까 H가 이중 어딘가에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점을 H라고 할 때 F하고 그 점 H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한 그 직선이 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H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점이 Q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점이 바깥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서 그때는 이 점이 Q가 될 테고, 그렇게 그 Q가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FH가 FQ보다 작다. 그러니까 H에서 F까지 거리가 Q에서 F까지 거리보다 더 짧대. 그러니까 더 가깝대. 이건 맞는데 여기에 H가 찍히면 오히려 H에서 F까지 거리가 Q에서 F까지 거리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이 부등식 때문에. 따라서 바깥에 H가 찍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찍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림도 그렇게 그려주고 있고, 이와 같은 그림의 상황에서 H를 중심으로 하고 점 Q를 지나는 평면 알파 베타 위의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4다. 그리고 AB에 접한다. 그러니까 AB에 접하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수직인 거리가 이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접하는 거고, 이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점이 Q를 지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원이 지금 그려지는 상황 까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조건도 있네. HFF 프라임, HFF 프라임 이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다 라는 조건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더 이상의 조건은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일단 이 H는 그럼 어느 위치에 있는 점인가 이걸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이 그림을 좀 단순하게 이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본다면, 타원의 정의를 적당히 쓰기 위해서 F 프라임 있는 거고 F가 있는 거고, 그리고 6분의 파이 30도의 방향으로 직선을 긋다 보면 지금 이게 지금 3분의 2이니까 이 높이가 4인 곳에 H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4만큼 더 가서 그 타원 위에 있는 점 Q가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상황.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H는 어느 위치에 있는 점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타원의 중심이고, 일단 그렇다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 각이 지금 6분의 파이니까 그 30도, 그러니까 이 각이 60도, 그럼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가 8이야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길이가 4루트 3이야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의 길이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인 18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당장 이 길이가 8이다라고 잡혔고 이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면 QF의 길이가 12가 되네. 근데 12에다가 QF 프라임을 더해서 18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가 6이야 라고 이제 이 길이도 적당히 잡히고,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구해지겠는데,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F 프라임 F 그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삼각형에서 이 각이 6분의 파이니까 36은 하는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네. 36은 12의 제곱 144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1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런 식이 잡히네. 그래서 이 x를 한번 구해주면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구해보자고. x제곱 빼기 따라서 12 루트 3의 x 더하기 이게 108 이지? 는 0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져.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하고 살짝 보다가
되는구나. 이 108이 3 곱하기 36인데, 근데 이 36이 그러니까 6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이 108을 6루트 3, 6루트 3 이렇게 나눠주면 12루트 3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완전 제곱식이야. 지금 6루트 3, x 빼기 6루트 3, x 빼기 6루트 3. 그래서 x의 값이 6루트 3으로 결정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6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이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3루트 3이 되고, 4루트 3 중에 3루트 3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점 H의 위치가 잡히는 거지. 지금 타원이 있으면 타원의 중심은 AB의 중점이고, 여기 지금 중점 이렇게 있다고 치면 H에서 그 AB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수직을 긋게 되면 만나는 그 점까지,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낸 거고, 근데 이 점은 타원의 중심은 동시에 이 원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지. 그러니까 9야. 이 길이가 9고, 그리고 지금 P에서 이 H는 평면 전체 수직으로 내린 것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럼 3수선에 의해서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가 9이고 이 길이가 루트 3이네. 루트 3이기 때문에 따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 수직 길이, 이 길이, 그 길이는 루트에 81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루트 78이라고 잡히고, 그리고 이 교선이지, 교선에 대해서 그 점에서 P까지 거리, 이 선분이 수직이고 얘가, 그리고 그 점에서 H까지 이 선분도 수직이고, 따라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이 각이네. 그 각이 우리가 찾는 세타가 되고, 그런데 세타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루트 78,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이 길이지. 4라고 주어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되네. 루트 78분의 4. 따라서 78분의 4 루트 78. 그러니까 2로 나눠서 39분의 2 루트 78이다 라고 코사인 세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5번이다. 29번. 양수 C에 대해서 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이 있다. 그러니까 쌍곡선이 주축의 길이가 6이니까 마이너스 3과 3, 이 두 점을 주축의 양 끝으로 하는 어떤 쌍곡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있는데, 이 쌍곡선 위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C의 값,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2C고, 아니지, 이 길이는 지금 6이고 C는 여기 있는 점이지. 초점 F, F'. 그런데 P가 지금 쌍곡선 위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P와 Q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그런데 P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1사분면 이 어딘가에 이제 P가 있는 점이 P가 있고, Q는 직선 PF' 위에 있다. 그러니까 P가 있으면, P가 가령 뭐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PF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이 직선 위에 Q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점이니까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이 두 점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P면 서로 다른 점이니까 Q가 이 점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Q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삼각형 PF'F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PF'F,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지금 이 그림처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지금 그림이 이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이 되는 경우가 그려진 건데, 근데 문제에서 딱이 어떤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C 이러고 있으니까 그림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 이 그림 먼저 해결을 하자고.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지. 이 두 개가 같으려면 P가 Y축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변의 길이가 그림처럼 같거나, 아니면 이쪽 두 변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겠네. 그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서 한번 다시 그려보고, 일단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이 되는 경우 중에서인데,
그런데 PQF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그러니까 PQF 이 삼각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이 되는 경우라면 이 길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도 현재 EC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초점이니까 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항상 주축의 길이인 6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EC이면 이 길이는 6만큼 더 짧으니까 6만큼 작은 값이겠네. 이 길이는 그러면 EC 빼기 6 이렇게 그 길이가 잡히고, 그리고 Q가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역시 이 길이를 또 뭐라고 우리가 놓는다면 이 길이를 가령 뭐 문자 A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긴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역시 6만큼 차이가 나겠지. A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상황일 텐데 그때 PQF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PQF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 길이는 EC에서 A를 뺀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EC 빼기 A가 되고 에다가 이 길이 EC 빼기 6을 더하고 그리고 이 길이 A 더하기 6을 더한 이 값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상황이고 그 값이 지금 28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네. 그랬더니 C가 그냥 구해져 버리네. 4C가 28이고 따라서 C는 7이다 라고 C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C가 7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낸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도록, 그러니까 주축이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초점이 그렇게 있고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 EC 이쪽 변의 길이가 같도록 뭐 이런 식의 P가 이쯤 이렇게 있나? 그래서 이 길이도 EC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이 되는 그런 경우에 연결하게 되면 어쨌든 쌍곡선이 그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Q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그럼 C가 어떻게 되는가 역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이 길이가 EC이면 이제는 이쪽 길이가 EC 더 기니까 EC 더하기 6이 될 테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 다시 이 길이는 정의에 따라서 A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쪽 변의 길이, 그 길이는 EC 더하기 6 전체에서 A를 뺀 값이네. 그러니까 EC 더하기 6 빼기 A라는 값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는 그 길이, 그러니까 EC 더하기 6 빼기 A와 이 길이 A 더하기 6 그리고 이 길이 EC를 더한 값이 되는데 마침 A가 지워지고 따라서 4C에다가 더하기 12라는 값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 값이 28이다 라는 조건을 역시 우리에게 준 거지.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는 C를 바로 구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4C는 따라서 28에서 12를 뺀 16이 되고, 그러므로 C 값은 4이다 라고 그렇게 C를 우리가 하나를 추가로 더 찾을 수가 있어. 이때 모든 C의 값 합을 구하시오. 따라서 4하고 7을 더해서 더 이상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질 순 없지. 안 되니까 1,4분면에 있는 점이 아니라서, 따라서 그 합은 1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30번 좌표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 정삼각형 ABC가 뭐 이렇게 있다. 그림 적당히 그려주고, 근데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그러니까 1대3으로 내분하는 이 점이 D, 그리고 BC를 역시 1대3으로 내분하는 1대3 이 점이 E, 역시 CA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이 점이 F인데 이 상황에서 PQRX라고 하는 점을 이 가하고 나를 만족하도록 잡았을 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P는 D, PA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T는 D로부터의 거리가 1인 점이고,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이 길이가 지금 4등분점 중에 하나라서 이 길이가 1이지. 그러니까 P는 점 D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지. P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그리고 Q도 이 Q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같은 상황이네.
원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원 위에 어딘가에 Q가 있는 거지. 그리고 R도 FR의 길이가 1이다. 역시 똑같은 상황. 지금 원을 또 역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 원 위의 어딘가에 R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X는 AX 벡터가 이 벡터, 이 세 개의 벡터의 합벡터와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고 AX는 근데 PB 벡터는 P하고 B를 이렇게 연결하는 벡터는 P는 이 원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PB 벡터를 우리는 PD 더하기 DB라고 봐야 그래야 이 벡터가 이해가 될 테니까 PB를 우리는 PD 더하기 DB 이렇게 쓸 거고 마찬가지로 QC가 QC 벡터도 QE 더하기 EC 이렇게 쓸 거지. 그리고 RA 벡터도 RF 더하기 FA 이렇게 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을 향하는 세 개의 벡터가 보이고 그 세 개의 벡터 하나, 둘, 세 개의 벡터의 합벡터가 보이고 거기에다가 그 점에서 다음 꼭지점으로 그 점에서 다음 꼭지점으로 그 점에서 다음 꼭지점으로 향하는 그 세 개의 벡터가 보이는데 당장 이 세 개의 벡터를 연결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D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행 이동시켜서 이 점을 시점을 E가 아닌 B로 바꿔주게 되면 같은 크기의 벡터가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120도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벡터의 합벡터는 0벡터인 거지. 그럼 결국 이것은 PD 더하기 QE 더하기 RF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PD 벡터는 결국 D 무엇 하는 그 시점을 P에서 D로만 바꿔주면 시점이 원의 중심이고 종점이 이 원 위의 어떤 점인 벡터가 되는 거지. QE도 마찬가지로 QE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시점을 2로 바꿨을 때 이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어떤 점을 향하는 벡터고 RF도 역시 마찬가지로 F를 중심으로 하고 이 원 위의 어떤 점을 향하는 벡터. 그 세 개의 벡터의 합벡터는 결국은 시점을 모두 하나로 맞췄을 때 일치시켰을 때 이 세 개의 원을 그러면 PD 벡터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향하는 벡터 QE도 이 중에 어떤 벡터 RF도 그 중에 어떤 벡터인데 그때 합벡터는 그 세 개의 벡터를 모두 더한 것이고 근데 그 벡터의 크기가 언제 최대가 되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그 세 개의 벡터가 평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크기가 3만큼 커지면서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일 때라는 얘기는 결국은 P와 Q와 R이 이 중심에서 PD 벡터하고 QE 벡터하고 RF 벡터가 모두 평행해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 이 벡터의 합벡터가 크기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PQR의 위치를 가령 P가 이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벡터가 모두 평행하게 되려면 그러면 Q는 이것과 평행한 여기에 Q가 있어야 되고 R은 이 점에서 이렇게 여기 R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세 개의 벡터가 평행한 벡터가 되도록 하는 위치에 PQR이 있을 때 그때 AX 벡터가 그 크기가 최대가 될 것이다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삼각형 P와 Q와 R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을 그 PD 벡터만큼으로 옮기면 모든 꼭지점이 같은 방향으로 옮겨지면서 결국은 그 삼각형은 평행이동하게 되면 D하고 E하고 F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결국은 1대3으로 내분하는 1대3으로 내분하는 1대3으로 내분하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우린 전체 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에다가 4인 6효도 2분의 루트 3을 곱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을 3개를 같은 크기니까 3개를 빼버리면 되겠네. 빼겠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3배를 2분의 1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각이 역시 60도니까 코스 그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을 곱한 이만큼의 넓이가 될 텐데 그것을 3개를 전체 삼각형에서 빼주면 그 값이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4약분 되고 4루트 3 빼기 이쪽은 4분의 9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4분의 16 빼기 9니까 7 이렇게 되겠지. 7루트 3. 그러므로 S는 4분의 7루트 3이다. 따라서 16S제곱은 16 곱하기 이것의 제곱 16분의 49 곱하기 3. 그래서 결국은 147 이렇게 되나? 147.